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0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왠지 올해가 다 가버린 것 같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다짐했던 것들.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전소연 그림책 연남천 풀다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가을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군가에겐 1월이 시작일 테지만 가을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가을로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앵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이니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니와 꿈달의 그림책 수다입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앵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앵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그림책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 걱정,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앵님,
벌써 10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좀 가을을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10월 중순쯤에 가까운 산에 다녀왔는데 단풍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좀 예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을산에도 다녀오고 좋으셨겠는데요. 단풍 아래서 가족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셀카봉을 놓고 가서 가족 사진은 몇 장 못 찍고 네. 애들 사진만 열심히 찍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남는 건 정말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나중에 사진 보면 그래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지 하며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오늘 앤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림책도 사연 주신 분께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사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올해 들어 남편이 야근도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랑 딸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를 찾던 딸도 어느 날부터 아빠가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친구를 더 많이 찾네요. 요즘은 여유가 좀 생겼는데 이제는 딸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며 남편이 은근 서운해하고 있어요. 아빠와 아이가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사연 들어보니 지금은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아빠를 찾았다는 걸 보니 딸과 시간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만큼 딸과 친했던 것 같은데 일 때문에 이렇게 아이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또 아이와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아빠도 좀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아빠 육아라고 해서 아빠가 육아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책들이 좀 나왔잖아요. 예전보다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부담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맞벌이 가정도 많아지고 아빠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확실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빠도 일이 너무 바쁘면 마음이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하긴 어렵긴 하죠.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데 아이들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아빠들도 속상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빠와 아이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집으로 퇴근은 하잖아요. 그렇죠. 네, 10분을 함께 하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이야기도 나누며 표현하다 보면 아이도 느끼지 않을까요? 그쵸. 아빠 얼굴 보기 힘들 때 영상 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전화 통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아빠랑 막상 통화하면 뭐 이랬네 저랬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소리라도 자주 들으면 아무래도 아빠와 느끼는 거리감도 좀 덜하지 않을까요? 네, 엄마가 아빠와 딸을 연결해주는 오작교 같은 역할을 좀 해줘도 좋겠어요. 그러네요. 서로 전화 통화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말이죠.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거나 또 마트에 가서 장볼 게 있으면 일부러 애들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저도 좀 쉬고 애들은 이렇게 아빠랑 마트 다녀오면서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 먹고 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렇죠. 또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는 다 추억이 되고. 사연 주신 분 가족들도 분명 이렇게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오늘 어떤 그림책 소개해 주시나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에 아주 딱 어울리는 그림책입니다. 색연필로 그린 이수지 작가의 가을 풍경이 정말 예쁜 그림책이죠. 그리고 이 그림책에도 아빠와 딸이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앤님의 목소리로 우렁차게 소개해 주세요. 귀엽게 해볼까요? 아, 네. 아빠, 나한테 물어봐! 입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네요. 가을과 딱입니다. 네, 가을이면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림책이죠. 버나드 와버가 글을 쓰고 이수지 작가가 그림과 번역까지 맡은 이 그림책은 아빠와 딸이 함께 읽으면 정말 좋을 책인데요. 둘이서 단풍으로 물든 가을길을 산책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일상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아냈어요. 이 그림책 볼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아빠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만 봐도 정말 행복해져요. 그럼 미니님과 제가 이 행복한 아빠와 딸 역할을 맡아서 이게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제가 아빠 할게요. 네.
아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봐. 넌 뭘 좋아하니? 나는 개를 좋아해. 고양이도 좋아하고 거북이도 좋아해. 이 책 보다 보면 이 아이는 빨간색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정말 많은 친구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한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하는 동안 아빠와 딸이 함께한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회전목마 탔던 기억, 또 아빠랑 조개 껍데기를 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죠. 저는 예전에 이 그림책 보고 난 뒤에 가족이 함께 산책 나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낙엽이 많이 쌓여있던 가을 끝 무렵이었는데 산책하면서 바스락거리는 낙엽도 밟고 으슬으슬하니 분식점 들려서 떡볶이랑 따뜻한 어묵 국물도 먹고 그리고 나면 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맞아요. 네, 특별할 것 맞아요. 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는데 이 그림책 보니 그날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방금 이니님이 말씀하신 코스 정말 좋은데 네. 이렇게 사연 주신 분 남편분하고 아이가 아빠 나한테 물어봐 이 그림책도 함께 보고 또 가을길 산책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추합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아빠랑 둘이 있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재미죠. 엄마들이 싫어하는 탄산음료랑 과자도 아빠들은 잘 사주잖아요. 맞아요. 아빠랑 아이들만 마트 보내면 뭔가 불안하죠. 애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리고 과자하고 음료수 잔뜩 사오고 그리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비싼 장난감까지 사주려고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신랑한테 왜 그런 걸 사줬어? 하고 뭐라고 하면 또 한마디 해요. 아니, 내가 내 새끼 묻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주려고 힘들게 돈 버는데 이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겠어? 나만의 애정 표현이야. 이렇게. 너무 멋진데요. 앤님의 아이들한테는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함께 산책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그림도 물론 아름다웠지만 아이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가 정말 좋았거든요.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라는 아이 모습도 또 아이의 질문에 다정하게 대답해주는 아빠의 모습도 너무 예뻐요. 이런 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림책 속의 아빠와 아이 모습 정말 사랑스럽죠. 이 책의 작가인 버나드 와버는 자신의 딸과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하고 2013년에 돌아가셨지만 책이 출간된 후에 버나드 와버의 딸이 이수지 작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는 재미있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이 작품을 읽는 동안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잊혀지지 않고 평생 마음에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저희 집 딸이 아빠에게 처음 자전거 배울 때가 생각나는데요. 아빠가 잡아주는 자전거를 믿고 용기 내보는 모습. 처음 혼자 타게 되었던 그 순간들 정말 가슴 벅찼죠. 저도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작은 자전거가 없어서 네. 아빠가 타던 큰 자전거를 몰래 끌고 나가곤 했거든요. 상상됩니다. 근데 결국 논두렁에 박아서 네. 아주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온 기억이 있는데 네. 뭐 팔다리가 긁히고 찢긴 채로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나중에 망가진 자전거를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 혼날 줄 알고 아빠를 막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다음날 시장 가서 작은 자전거를 사다 줬어요. 정말 다정한 아빠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는 데는 아주 큰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가을길을 걸으면서 예쁜 단풍도 바라보는 거.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의 남편과 딸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본다면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연이 방송되면 가족이 함께 말랑말랑 그림책 들어봐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 딸은 뭐 좋아해? 아빠는 뭐 좋아해?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물어봐도 좋겠어요. 네.
예전에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아빠랑 이 그림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는데 둘이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아, 그림책 읽으면서 수다 떠는 아빠와 딸 참 보기 좋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끝인사 나누기 전에 아빠와 함께 읽을 좋은 그림책 아쉬우니까 한 권만 딱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많지만 네. 딱 한 권만. 네, 바로 이각규의 우리 아빠 기억 니은 디귿.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아, 네. 아이의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그림책인데요. 아마 이 그림책 보시면 전국에 계신 수많은 아빠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의 눈을 따라 아빠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아빠를 향한 아이의 사랑, 또 아이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아주 듬뿍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괜히 또 울컥해지기도 하고요. 네, 오늘 여러 번 울컥하시네요. 네, 우리 아빠 기억 니은 디귿. 아빠 나한테 물어봐 보시면서 딸과의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애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뭐 좋아해? 하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파란 하늘처럼 하얀 초생달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붓을 들 땐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팔레트 위에 놓인 몇 되지도 않는 물감들은 서로 날 유혹해. 화려한 색칠로 들여다보면 어색한 뿐. 고민하지 마. 너 느끼는 그대로 지금 솔직하게 그리면 되지 않니? 걱정하지는 마. 네 작은 꿈들을 하얀 아직까지 충분해. 변형했던 내 비좁은 마음, 무엇을 찾아 헤매는 걸까? 내 옆에 있어준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현실이란 이유 이기적인 삶 걸어왔지. 고민하지 마. 좀 잘못되면 어때?
토이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2023년 출판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림책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늑대야.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외톨이. 머물 곳 없는 떠돌이.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나 혼자 초원을 떠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무 배가 고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사냥이 이렇게 힘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 게다가 지금은 나 혼자. 하지만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러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줄이야. 또 실패하고 말았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푸름 그림책 누가 알았겠어 였습니다. 이 책은 키위북스에서 2023년 3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책 커버라고 하기엔 좀 작고 띠지라고 하기엔 좀 큰 아주 중요한 종이가 있습니다. 표지는 붉은 늑대인데 이 종이에는 양처럼 보이는 듯한 늑대가 그려져 있어요. 뒷표지에 늑대의 말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양처럼 보일까? 늑대는 왜 양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10월이 가기 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림책 누가 알았겠어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에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꿈달린 지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지니입니다. 이니님, 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 옛날 이야기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은비까비도 있고 뭐 이런 옛날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뭐 꿈달님은 어떠세요? 저도 옛날 얘기 많이 좋아하죠. 신화도 좋아하고 그림 형제 같은 유럽 옛 이야기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옛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전설고향 같은 거. 아유, 재밌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패러디하거나 모티브로 해서 재생산된 영화나 소설 같은 것도 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옛 이야기를 주제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아니. 저랑 너무 비교되시잖아요. 저 은비까비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그만하세요. 공부는 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옛 이야기 그냥 좋아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옛 이야기가 오늘 주제와 상관 있겠죠? 어떤 그림책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는 옛 이야기란 주제로 2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 이야기를 아까 패러디하거나 모티브로 삼은 콘텐츠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옛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그림책이 아니라 옛 이야기를 품은 그림책입니다. 아,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그림책들이죠. 옛 이야기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그림책들입니다. 물론 잘 몰라도 재미있는 그림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우리 학교에서 나온 강혜숙 그림책 호랑이 생일날이렸다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그림책은 책빛 출판사에서 나온 질 바슐레 작가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입니다. 길죠? 아우, 한 호흡에 딱 읽으셨어요. 네, 연습했습니다. 네, 이 그림책들 너무 재밌어요. 네. 책 제목을 들으니 아는 만큼 보이는 그림책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어떤 책부터 나눠볼까요? 먼저 강혜숙 작가의 호랑이 생일날이었다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강혜숙 작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는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직접 쓰고 그린 책으로는 호랑이 생일날이었다를 비롯해서 옛날에 심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토끼 타령 같은 책들이 있고요. 또 강혜숙 작가님 우리가 좋아하는 바캉스 멤버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예, 2019년 시즌 1부터 참여하고 계신데 바캉스에만 소개된 책을 보면은 여기가 홍보시댁이요, 여기가 놀보집이요. 이거 두 개 세트고요. 재밌어요. 예, 네. 젖은 쾌담집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요 작가님 책 제목만 봐도 우리 예디하기 느낌이 팍팍 오죠. 저희 도서전에서 강혜숙 작가 만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첫인상 되게 유쾌할 것 같은데요. 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작가님이셨어요. 그날 사인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인에서도 특유의 유쾌함과 유머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맞아요. 반했어요, 저도. 데뷔작인 꼬리아라는 책으로 스위스 제네바 어린이가 뽑은 최우수 그림책상 등을 받으셨대요. 외국의 어린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네. 그림이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의 어린이들도 좋아하나 보네요. 역시 그림책도 K 그림책입니다. 아우,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는 역시 동서양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기대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수다 시작해 볼게요.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따져줘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베르 매일 봐도 처음 같이 beginning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 같이 펄펄펄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You know 아끼는 옷에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준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거 사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짚어주고 될게 빈 털털이 주빌라떼 박수갈채 안방하고 누가 베개 love say 비타민 U가 필요해 만들어줘 새도랗게 자꾸 문이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누구 사랑받고 그리 예쁘게 컸니 Mommy or your daddy or them both Every things 너의 곁에 every day Good morning, good night 넌 이름 부를 때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떤 뮤지션의 러블리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지니님이 고르셨죠? 네, 네. 제가 골랐어요. 네, 오늘 강혜숙 작가와 질바슐레 작가 두 분의 팬이라서 팬심으로 골랐습니다. 재밌네요. 두 작가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호랑이 생일날이렸다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원래 2020년 바캉스 시즌 2에서 호랑이 잔치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됐었는데요. 네. 작년에 호랑이 생일날이렸다라는 제목으로 정식 출간된 책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잘 된 일이죠, 이게. 그렇죠. 예, 바캉스 책들은 1년에 한 번만 살 수 있는데 정식 출간되고 나니까 오히려 책 구하기 쉬워져서 전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바캉스 때 못 구하고 이번에 샀거든요. 줄거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 생일잔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생일잔치 하니까 호랑이 생일상도 그려졌는데 뭘 올려놨을까요? 그리고 호랑이 생일잔치와 아는 만큼 보이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아유, 잠시만요. 네. 예쁜 표지 이야기부터 하고 줄거리 그리고 또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원래 호랑이 잔치 책의 표지는 그 쨍한 분홍빛의 호랑이가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제 눈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의 표지가 훨씬 더 예쁜데요. 아쉽게도 호랑이 생일날 했다의 표지는 호랑이 잔치의 표지에 나온 호랑이를 위아래로 잘랐어요. 앞표지에는 얼굴 쪽 부분, 뒷표지에는 꼬리 부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랑, 분홍, 주황, 검정으로 그려져서 눈에 그냥 팍 띄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이거 색이 화려해서 약간 탱화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네, 있죠. 맞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이의 생일날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작 부분이 산중호걸 동요 생각나는데요. 그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이. 그만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냥 호랑이의 생일날은 아니고요. 생김새는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호랑이 9 형제의 생일인데요. 생일 주인공인 9 호랑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사연이 하나씩 소개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호랑이에 관한 옛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9 호랑이의 이야기들을 다 알아야 하는 건가요? 설마요. 그런데 사실 그 9 얘기를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다 알아요. 네. 부럽습니다. 사실 저도 한 개는 이 그림책 보면서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개를 모른다고 해서 재미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는 얘기는 원래 알고 있으니까 다르게 비트는 부분이나 그림에서만 보여주는 그런 익살이나 재치를 찾을 수 있어서 더 재밌고요. 네. 모르는 얘기는 그 자체로 재밌는 그림책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호랑이 현님부터 만나볼까요? 네. 네, 이 첫째는 잔치에 못 왔습니다. 그 이유는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우리 첫째 형님은 잔치에 오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떡장수 아주머니 잡아먹고 그 집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다가 그만 수수밭으로 뚝 떨어져 버렸대요. 떡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우리 큰형님. 떡고물 묻은 가죽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햇님, 달님, 오누이 이야기 등등 많이 있고 버전도 여러 가지고요. 유명한 멘트도 있습니다. 자, 뭘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갑자기 호러가 돼서. 네, 이거 정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계절에서 나온 이혁배 작가의 오누이 이야기를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요. 좋죠. 예, 이 책이 그림도 좋지만 내용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도 너무 좋죠. 근데 다른 호랑이 형님들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호랑이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 얘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네. 애들도 다 알 거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호랑이 악곡감, 호랑이 형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작가 특유의 유쾌함과 유머를 담아서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아직 9마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우, 미르보기가 좀 짧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를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누이 벼락에 빠져 수수밭에 뚝 떨어져 돌아가신 형님. 딸랑딸랑 우르릉 귀신을 만나 꼬리가 쭉 늘어나 버린 형님. 사람 잡아먹으려다가 구덩이에 빠져 편지 한 장만 겨우 보낸 형님.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에게 혼쭐난 망뚜기까지 그냥 우스꽝스럽고 불쌍한 호랑이 현재의 생일잔치에 오신 분들. 호랑이 이야기 배불리 듣고 가시오. 어흥. 얼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얼쑤 해야 될 것 같아요. 얼쑤. 근데 이 옛 이야기들을 모른다고 해서 찾아봐야 되나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친절하게 호랑이 형제 이야기 보따리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각 이야기들을 요약해놨거든요. 그거 보고 아이들하고 호랑이 그림책 찾기 같은 거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꿈달님은 무슨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사람 잡아먹으려다 구덩이에 빠져서 편지 보낸 6번째 형님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 편지가 정말 구구절절. 그쵸. 예, 그렇거든요. 맞아요. 절절하죠. 그 편지 읽어드리고 싶네요. 우리, 자,
진희님은 어떤 건가요? 저는 8째 형님 호랑이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호랑이 형님 혹은 효심 많은 호랑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작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데 아주 그냥 스포라 참겠습니다. 네, 그림책 수다 계속 하시려면 꾹 참으셔야 합니다. 네, 꾹!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 책이 호랑이 예디야기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면 이번엔 서양 예디야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타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타조라 정말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네요. 근데 없긴 한데 이번에도 예디야기의 종합 선물 세트긴 합니다. 제목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입니다. 잠시만요. 이번 작가님은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제가 이분 만나려고 불어 공부해서 프랑스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다행히 한국에 오셔서 지난번 수원에서 있었던 부키즈콘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분은 바로 질 바실레 작가님이십니다. 와,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저도 같이 갔어요. 네. 네. 앞서 말한 대로 프랑스 분이시고요.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뭐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죠? 전에 어느 사랑 이야기로 그림책 수다 나눈 적도 있고요. 여러 책들이 있고 지난달에 내 고향의 새로운 소식 등 그 3권이 이렇게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흰토끼 부인 등의 멋진 작품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강혜숙 작가도 그렇고 줄 바슐레 작가도 그렇고 정말 팬심 폭발입니다. 저도 두 작가님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오늘 계속 진희님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부키즈콘에서 강연을 들었잖아요. 강연 주제가 다시 피어난 예디야기였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 강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때 작가님이 사인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저 이렇게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 사인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네, 네, 꾹꾹 네. 눌러서. 진짜 두 분 다녀오신 후 보여주신 사진도 네.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자 이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제목이 정말 긴 이 그림책 이야기 해주시죠. 예, 이 책은 표지부터 떠오르는 예디야기가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 그거 하실 수 있는데 뭘까요? 네, 먼저 표지를 보면 커다란 호박을 깔아뭉개고 있는 타조가 있습니다. 약간 어리나간 표정에 목에는 자명종 시계를 걸고 있고요. 두꺼비와 쥐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조의 발에 벗겨진 한 짝의 유리구두가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를 패러디한 건지 아시겠죠? 유리구두 하면 신데렐라죠. 근데 얼핏 보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 네, 이 그림책은 이런 식으로 서양의 예디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글이 많지 않고 딱 한 줄이에요. 그림만 보시고 바로 알아보시면 헉 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네. 그림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제목은 빨간 모자 타조예요. 원 이야기는 샤를 페로의 빨간 모자입니다. 타조가 빨간 모자 쓰고 있어요. 한쪽 날개에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빵과 잼이 보이네요.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타조는 빨간 모자를 쓰면 매우 우스꽝스러워요. 타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그림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명만으로는 전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 빨간 모자 쓰고 있는 타조 정말 우스꽝스럽죠. 자,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빨간 모자와 타조. 네. 이런 식으로요. 잠자는 숲속의 타조, 타조공주와 7난쟁이, 장화신은 타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타조로 바꿔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렸어요. 그 타조의 부조화적인 모습이 웃음도 주고 또 왜 주인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밑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 호랑이 생일날이었다 그림책하고 달라서 사실 이야기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디야기를 모르고 보면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 패러디가 주는 그 익살이나 이런 걸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고수머리 리케나 당나귀 공주, 용감한 꼬마 재봉사 같은 얘기는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분 프랑스 배우 까트린 두네브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름 들어도 모르겠네요. 네, 너무 옛날 분이어서. 네. 네, 그 배우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당나귀 공주가 있어요. 1970년에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개봉했어요. 이 영화 원작이 샤를 페로의 당나귀 가죽이에요. 영화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사실 그림영재에서 봐가지고 네. 우리나라에도 서로 비슷비슷한 예디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유럽에서 구전되어 오던 얘기들도 당나귀 가죽처럼 이름이나 결말이나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비슷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랑 쌍둥이 얘기가 그림영재에 있는 별별 털복숭이란 얘기인데 네, 맞아요. 예,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르셔도 크게 뭐 상관없지만 이 그림책 역시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그림책이에요. 또 질바슐레 작가의 그림책은 작은 디테일도 허투루 보면 안 되는데요. 구석구석에 재미난 요소들을 넣으셨어요. 그것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아우, 제목이네요. 이 그림책에는 페이지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공 타조 아닌가요? 타조. 뭐 또 있나요? 네, 타조 뭐 물론 등장하지요. 근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버섯이 표지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뒷표지도 너무 재밌는데요. 역시 그 아는 만큼 보이고 재미있는 그런 그림책인데. 아, 이거 왠지 자꾸 고민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뒷표지에 또 뭐가 있었죠?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뭐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바코드만 우선 보여서 숨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표지 바코드 밑으로 타조 다리가 보여요. 개구리가 발밑에서 위를 보고 있고요. 그림에는 없지만 타조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난 얘기 없으신가요? 개구리. 아, 잠시만요. 혹시 개구리 하면 개구리 왕자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림 형제 개구리 왕자를 살짝 넣었어요. 질 바슐레 작가님 개구쟁이죠. 저희가 들었다는 질 바슐레 작가님의 강연 제목 기억나시나요? 다시 피어나는 옛 이야기였습니다. 질 바슐레 작가님처럼 옛 이야기를 그림 곳곳에 이렇게 숨겨놓으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후다닥닥닥 기사도 그림 잘 보시면 그림 곳곳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정말 하루 종일 수다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천천히 그림책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이 한 권씩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네. 저희가 욕심내서 아는 만큼 보이는 옛 이야기란 주제로 얘기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아쉽네요. 네. 한 편씩 했으면은 우리 얘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서양은 뭐 그림 형제나 샤를페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할 텐데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좀 깊이 파보죠. 네. 우리의 옛 이야기들 재미있게 질 바슐레 작가님처럼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나온 그림책 저는 조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한 장 한 장마다 누구다 보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 숨겨놓은 이야기들 말이죠. 조금 어려울 것도 같지만 강혜숙 작가의 실력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어요. 또 제가 보기에 두 분 은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는 두 분의 분위기가 좀 개구짐 뭐 이런 동심이 철철 흘러 넘치는 듯해요. 일단 두 분 외모가 너무 귀여우세요.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웃음이 또 비슷하시네요. 네. 뭐 유머와 약간의 풍자도 뭐 좀 비슷하시고요. 또 비슷한 점은 옛 이야기들을 많이 그리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 그중에 가장 큰 공통점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이십니다. 네, 맞아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와 서양의 아는 만큼 보이는 옛 이야기로 수다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은 혹시 배추도사, 무도사 아시나요? 구름을 타고 다니며 옛 이야기를 해주던 제 어릴 적 배추도사, 무도사의 노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여러분도 혹시 흥얼거리게 되지 않나요? 우리의 옛 이야기 첫 소절을 맡고 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누군가에게서 이어진 옛 이야기들.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의 옛 이야기를 이어주는 이음새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나타났네. 백두산에서 배추도사 한라산에 무도사. 도사라니 무슨 도사지요? 이야기 보따리 가득 싣어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이야기 도사님이야. 우리 모두 모여서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나타났네. 구름 타고 온 배추도사 바람 타고 온 무도사. 도사라니 무슨 도사지요? 이야기 보따리 가득 싣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이야기 도사님이야. 우리 모두 모여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세. 아이들아 모여라, 모두 모여라. 옛날 옛적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아빠 나한테 물어봐, 버나드 와버클, 이수지 그림, 비룡서, 누가 알았겠어, 푸름, 그림책, 키위북스, 호랑이 생일날이렸다, 강혜숙, 그림책, 우리 학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질 바슐레, 그림책, 나선이 옮김, 책빛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Blue sky 점점 짙어지는 하늘을 봐. 보는 딸 아래 오래전 설레였던 어느 크리스마스처럼 눈부셔. 눈부신 밤을 보내며 생각했지. 저 숲에 누가 있을까. 그에 더해진 나 밀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질없던 마음은 아닐까. 또 다른 별 또 다른 꿈 꾸면서 난 항상 기도해 보냈어요. 해답을 얻으러 그렇게 또 찾아가려 해.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수.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세상 저편에 기다리는 수.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